1회 11, 12. 11번 지난 시간에 질문했잖아요. 이거 오타라고. 네, 마이너스 7이라고 바꿨더니 답이 나왔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나요? 12번도 풀이한 것 같은데? 19번, 18번, 19번. 채점이 돼 있나요? 18번은 방정식을 보고서 근이라고 하는 건 대입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거 알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거든. 알파라고 하는 값을 대입하면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는 0인가? 아, 그런데 여기 알파의 제곱이네. 알파의 세제곱이 아니네. 알파의 제곱이 필요한데. 알파의 제곱 어떻게 구하냐? 음, 안 되는데. 약간 어렵다. 이게 오타 동아출판이 제시한 자료가 좀 오타가 좀, 아까도 앞에 오타 있었잖아. 그것도 오타일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 선생님 풀어볼게. 첫 번째 건 분모의 알파도 곱하고 분자에도 알파를 곱하면 똑같은 거죠. 두 번째 것도 분모의 베타, 분자에도 베타 곱할 생각이거든. 세 번째도 마찬가지야. 감마의 값을 분자 분모에 다 곱할 생각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다 이런 식이 있겠죠. 그 알파의 3승의 값을 없앤다고 해도 알파의 제곱이 남아있는데, 쌤 느낌이 오타 같다. 같아요? 그 다음은 19번으로 갔습니다. 19번이 가로가 20이고 세로가 16인데 모퉁이에서 한 변 길이가 x가 되게끔 이런 게 한 변 길이가 x가 되게끔 잘라냈다고 얘기했네요. 그럼 요만큼 길이의 값은 16-2x라고요. 여기 요만큼 길이의 값은 뚜껑이 없는 상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부피의 값이 384라고? 그럼 여기가 밑넓이죠. 밑넓이의 값은 16-2x 곱하기 20-2x인 것 같고요. 부피의 값이 누구죠? 그 부피의 값이 384라고 합니다. 2로 나누기 좀 하려고 하거든. 2로 나누기 하면은 192. 또 2로 나누기 하려고요. 191을 2로 나누기 했거든. 누구지? 그럼 전개했더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8x의 제곱 플러스 80x 마이너스 96은 0이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거 다 조립제법 해야 돼. 근데 이게 객관식 문제니까 전개하지 말고 대입해서 96 나오는 숫자를 구할까? 4 정도 한번 대입해볼까? 4? 4 대입하면은 4, 6? 4인가요? 그럼 96이에요? 또 풀어야 될 거는? 20번은 4차 방정식이있는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FA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A한테 마이너스 3 대입한 거, A한테 마이너스 대입한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하라고 얘기하네요. 4개 값으로 확인하라고 하거든. 지금 치환하려고 합니다. x의 제곱의 값을 선생님 t라고 치환했거든.
그런데 A한테 대입하는 값이 마이너스 3을 대입하거나 마이너스 1을 대입하거나 0이나 4를 대입하라고요? A의 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3 대입했더니 플러스 7t인가? 마이너스 3 대입하게 되면은 6인가? 그럼 t의 값은 둘 다 음수니? 누구누구 있어? 그럼 실근은 몇 개야? 네, 실근 개수는 없죠? 이런 짓을 4번 하세요. 마이너스 2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지워지나? 맞아요? 그럼 t라고 한 녀석의 값이 누구누구 있어요? 그럼 실근 개수는 몇 개야? (0이라고) 하는 실근 한 개 있나요? A의 값이 0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t의 값이 누가 있죠? 그럼 실근 몇 개 있어요? 실근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두 개 있죠? 제곱에서 2 나오는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두 개 있죠? 정신 차리세요. a의 값이 4라고 한다면 t제곱 마이너스 7t 4 대입했더니 6? t의 값은 1하고 6이 있는 것 같거든? 실근 몇 개 있어요? 네, 실근의 개수는 서로 한 4개가 있습니다. 이것들 다 더하세요. 또 풀어야 될 거는 2외에 네, 2회 13번으로 왔습니다. 13번은 3차 방정식에서 알파, 베타, 감마의 값이 근인데 세근을 더해서 42가 나옵니다. 그때 또 다른 방정식의 세근의 합의 값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이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나 봐요. F란 녀석 속에 들어있는 녀석의 값이 F 속에 들어있는 녀석의 값이 X가 들어있을 때 X라고 하는 값이 근인데 X의 값은 알파, 베타, 감마래요. 그 세 개 합의 값은 42라고 얘기했고요. F라고 생겨먹은 녀석은 네모 자리에 알파, 베타, 감마가 들어있으면 0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괄호 속에 6x 플러스 2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 그때 근의 값은 x라고 얘기할 거야. 하지만 f라는 녀석은 네모 자리에 있는 녀석의 값이 네모의 값이 알파, 베타, 감마였을 때 빵 나온다고요? 네모가 알파, 베타, 감마가 돼야지 f 알파 빵, f 베타 빵, f 감마 빵이죠? 그때 근은 x를 근이라고 하거든요. 이해된 거 맞나요? 정말 이해됐어요? 근데 여러 번 했는데 왜 아직도 모를까? 오늘로서 끝냅시다. 그러면 6분의 알파 마이너스 2가 있는 것 같고요. 6분의 베타 마이너스도 있고요. 6분의 감마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세 개 값의 합의값을 구하러가는 것 같은데 세 개를 합하게 되면 6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마이너스 2 세 개니까 마이너스 6이죠. 여기다 41을 대입하겠습니다. 또 풀어야 될 거는 18번 8번이 지금 px라고 하는 게 최고차항계수의 값 1인 3차식이고 모든 실수 x에 다음이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때 px를 3번 거듭제곱해서 곱한 식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런 값들 다 더하라고 얘기했거든? 우리가 필요한 거는
x한테 3을 갖다 대입한 게 필요한 게 아닌가? p3의 값을 상승하게 되면 x한테 3 대입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구하는 값인가요? 그래서 p3의 값을 구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px라고 하는 식은 최고차함계수가 1이라고 얘기했고 이 식을 써먹으라고 합니다. x한테 마이너스 5를 대입할 생각인데 x한테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왼쪽은 0인가요? 오른쪽은 마이너스 5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9p 마이너스 1인가요? 그래서 p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그 다음은 4를 대입할 생각이거든. 4를 대입하게 되면 왼쪽은 오른쪽은 0인가요? 그래서 p5의 값은 0인 모양입니다. 여기까지 된 건 맞아요? 근데 우린 p3의 값이 필요한데 p3 어렵다. p3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쌤이 x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 생각이거든. 제일 첫 번째 거는 5대 마이너스 5 대입했고요. 이것 때문에 두 번째 거는 4 대입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게 됐는데 쌤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게 p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왼쪽은 오른쪽은 근데 이게 0이라고요? 그래서 p2도 0인가요? 이제 px라고 하는 식은 최고차함계수의 값이 1인데 마이너스를 대입해도 0이고 5를 대입해도 0이고 2를 대입해도 0인가? 거기다 3 대입하고 싶었죠? 3 대입했더니 4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1인가요? 마이너스 8이네. 마이너스 8을 3번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8의 3승이죠. 답이 몇 번이죠? 1번이 답이라고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19번으로 갔습니다.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 xy에 대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8xy 값을 쪼개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생각이거든? 이거하고 이게 완전 제곱식 맞아요? 마이너스 8xy를 두 개 따로따로 썼는데 앞에 거는 xy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식이고요. 뒤에 건 x 마이너스 2y의 완전 제곱식이죠. 그게 0이 나오려면은 xy가 2가 되고 그리고 x가 2y가 돼야지 둘 다 빵이 될 수 있죠. 그러한 x의 값을 2y를 대입하려고요. 그럼 이 y제곱의 값이 2여서 y제곱은 1인가? x의 제곱의 값은 4y제곱이죠. y제곱 1이기 때문에 x의 제곱의 값은 4예요. 그 두 개를 더해주세요. 또 풀어야 될 거는 3차 방정식에서 한 실근과 두 개의 합원의 값이 존재합니다. 한 실근의 값이 누군지 모르는데 한 실근의 값을 베타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세근의 합의값을 알고 있나? 세 개를 합한 녀석이 누군데? 두 개 곱한 것도 알지? 베타라고 하지 B라고 읽지 않습니다. 아, 이게 B라고? 그 다음은 세근의 고백값이 이렇게 되나요? 세근의 고백값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을 때 문자는 A, B, 알파, 베타 4개인데 식은 3개밖에 없네? 못 풀잖아. 그죠? 그런데 알파하고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서로가 켤레 복소수의 관계에 있어야 되나? 근해 공식 때문에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가지고 두 개는 I 앞에 부호만 다른 거지? 내 말 이된 거 맞으세요? 그러면 알파라고 하는 값이 누군지 몰라서 알파의 값을 P 플러스 QI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켤레 복소수가 되니까 P 마이너스 QI인가? 여기까지 거 맞아요? 그 녀석의 값이 알파의 켤레 복소수랑 똑같아야 되는 거죠. 알파를 제곱해 보려고요. 알파를 제곱하게 되면 이건가요? 그거의 부호를 바꾼 게 이거랑 똑같다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Q제곱 마이너스 2PQI 이 값하고 P 마이너스 QI가 똑같다고요? 그러면 실수의 값은 실수끼리 똑같을 거고요. 허수의 값은 허수끼리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Q의 값은 절대 빵이 되면 안 돼. Q가 빵이면 허수가 아니니까요. Q가 빵이 아니면 이거 두 개 똑같다고 놓고 약분하면 Q를 약분하면 이 P의 값 1인가? 그래서 P의 값은 2분의 1입니다. P의 값이 2분의 1이었을 때 2분의 1 대입하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Q제곱 2분의 1 이항이 좀 4분의 3? Q가 될 수 있는 값은 4분의 3의 루트 씌워서 이런 값이 Q가 될 수 있나? 자, 그럼 우리는 알파가 누군지 알고 마이너스 알파 제곱도 누군지 압니다. 그러면 세근의 값은 베타하고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루트 3i하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i 이렇게 세 개의 근의 값이 있습니다. 이런 거 맞나요? 그런데 그럼 이렇게 대입하지 말고 저 세 개를 가져갈까? 난 세 개를 합해보자. 세 개 합하면 누구야? 그 값이 마이너스 a라고요? 그 다음은 세 개의 고백값을 구해보려고. 이거 두 개 곱한 게 누구예요? 네, 저 두 개 곱하면 1인가요? 그럼 세 개를 다 곱한 건 누구예요? 세근의 고백값이 1이라면서요. 그 베타의 값 1인 거네. 그럼 베타가 1이면 a의 값은 마이너스인가요? b만 구하면 되겠네요. 이 세 개를 두 개 곱해야 되죠? 처음에 1하고 곱한 거 또 1하고 곱한 거 두 개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i가 있는 것끼리 곱한 녀석의 값은 1이라고요. 이게 두 개 곱해서 더한 거죠. 그 값이 2인가? 이게 b라고요.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1을 제곱해서 더하세요. 또 풀어야 될 거는 21번. 네, 21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건가요? 어떤 수학 문제집을 하루에 13문제씩 풀면은 계속 똑같은 문제가 말썽이네. 이게 해결 안 되나 보다. 하루에 13문제씩 풀면 25일 만에 다 풀게 되고요. 하루에 23문제씩 풀면은 14일 만에 다 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8문제씩 풀면은 며칠 만에 다 풀 수 있는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문항수가 몇 개인지 모르지. 전체 문항수를 A라고 해볼까? 근데 13문제씩 25일 만에 다 풀게 돼? A라고 하는 값은 어떤 값이지? 13 곱하기 13문제씩 24일 동안 풀었을 건데 25일째 되는 날은 꼭 13문제를 푼다는 보장이 없네요. 25일째 되는 날에는 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13문제를 풀 수도 있죠? 이렇게 된 거 맞나요? 그러면은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이거 두 개 곱하면 누구야? 312? 312 맞아요? 그럼 A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312 플러스 1하고 312 플러스 13까지야? 이 중에 누굴지는 모르겠어. 313문항부터 325문항까지가 전체 문항수인가 봐요. 근데 전체 문항수를 두 번째 설명에서는 23개씩 풀면 14일 만에 다 푼다고? 이렇게 할까? 된 거 맞아요? 이게 299예요? 299한테 1 더한 게 300? 299한테 23을 더하면 그럼 두 개 공통되는 범위가 근데 하루에 18문제씩 푼다고요? 313이 18에 몇 배 한 거지? 17점 몇이네? 맞아요? 그러면 113문제였을 때는 18일 동안 풀겠네. 이런 거 맞나? 320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18로 나누게 하면은 이것도 17점 몇인가? 그러면 답은 17일 동안은 18문제씩 풀고 하루 더 시간이 필요하겠네. 이런 거 맞나요? 또 풀어야 될 거는 1회 1번?
이 문제 얘기하시는 건가요?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A하고 B의 값을 구했으면 해에서 A, B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X의 값의 범위가 두 번째 거에서 X의 값의 범위는 문제가 오타네. 답이 마이너스 5가 답이네요. 자, 그 다음 또 펴야 될 거는 2회에서 13번. 이 문제가 맞는지 좀 확인 좀 해줄래요? 이 외 13번. 절대값이 있습니다. 절대값을 만족하는 x의 값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그림을 그려서 푸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식으로 할까요? 0대 2 하면 누구예요? 네, 0대 2 하면 마이너스 4네요. 2대 2 하면 누구예요? 네, 2대 2 하면 이네요. x한테 2보다 큰 숫자를 대입하면 밑줄이 뭐가 되는지 알아요? x한테 2보다 큰 숫자를 집어넣으면 밑줄의 값은 무엇이 되나요? 네, 그러네요. 마이너스 x 플러스 4네요. 이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가 본데 2보다 오른쪽은 기울기의 값이 마이너스 1인 식입니다. 이 식 자체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입니다. 그런데 x가 0보다 작으면 뭐가 돼? 밑줄의 값이? x가 0보다 작으면 듣고 있습니다. 둘 다 부호가 바뀌어야 되거든. x가 0보다 작은 숫자를 대입하면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 음수값이기 때문에 앞에 것도 부호를 바꿔야 되고 뒤에 것도 부호를 바꿔야 되나요? 그럼 누구인가요? 네, 기울기의 값 1인가요? 이건 기울기의 값이 3인 것 같아. 두 칸 갔을 때 6칸 갔으니까 기울기가 3이네요. 자, 이런 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0보다 크기를 원한다고요? 0의 값이 어디 있는 거야? 마이너스 4하고 2 사이 0이 있나? 0의 값은 한 여기쯤 있을 것 같은데? 0보다 컸으면 좋겠다고? 0보다 큰 녀석의 값이 여기잖아. 되는 거 맞아요? 그러한 x의 범위를 구해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 등호도 있네요. 이 점이 누군지 알아요? 그럼 이 점은 누군지 알아요? 무엇을 대입하면은 0이 나오나요? 그래서 이 점은 4가 되겠네요. x는 4,0이네, 이 점이. 이 점은 누굴까요? 여기가 기울기의 값이 3이라고요? 여기가 기울기가 3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 위로 두 칸,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 위로 세 칸 가야 되거든.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은 세 칸 내려간 게 아닌 것 같은데? 두 칸밖에 안 내려간 것 같은데? 그리고 왼쪽으로 얼만큼 가야 되는 거야?
3분의 2만큼 3분의 2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이 점이 누구예요? 2에서 x좌표가 2인 녀석에서 3분의 2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3분의 4인가요? 그때 우리가 구한 x의 범위가 3분의 4부터 4까지입니다. 그 속에는 정수의 개수가 필요하거든? 자, 또 풀어야 될 거는 14번. 14번으로 왔습니다. 루트 제곱은 절대값으로 바꿔야 되거든? 그럼 저 문제는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 플러스 1이 6보다 작도록 하는 x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제일 처음에 쌤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누구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누구인가요?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누군가요? 마이너스. 혜주야 정신 차려. 1 대입하면 누구야? 그 두 점은 연결했거든? 1보다 오른쪽에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1보다 큰 숫자를 대입하면 뭐가 돼? 이 선이 y는 2x라고? 0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를 대입하면 이게 뭐가 돼? 밑줄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걸 대입하면은 밑줄의 값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를 집어넣으면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 얘도 음수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를 집어넣으면 이 절대값 속에 있는 게 음수잖아. 둘 다 부호 바꿔야 되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혜주야? 누구예요? 마이너스. 자, 그런데 6보다 작기를 원하는 거지? 여기가 2거든, y가 2. 6이라는 녀석의 값이 여기쯤 있다고 칠까? 6보다 작은 녀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가? 그러면은 여기가 누구지? x가? 여기 x가 누구야? 4. 마이너스. 여기 x는 누구야? 3.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 사이에 들어있는 x의 값의 정수의 개수를, 정수의 합의값을 구하라고겠네. 다 더하면은 0인가요? 또 풀어야 될 거는 22번. 22번. 절대값 속에 또 절대값이 들어있습니다. 절대값이 첫 번째 여기 절대값 있죠. 제일 바깥쪽에는 절대값이 숫자 5보다 작기 때문에 절대값 속에 들어있는 값은 사이값입니다. 여기는 절대값이 마이너스를 달고 있는데 그걸 왼쪽으로 이항해 주려고 하거든. 그리고 마이너스 5의 값도 이항해 주려고 합니다. 여기 절대값을 이항했더니 플러스가 될 거고요. 5를 넘겨주면 마이너스 1인가요? 원래 절대값은 항상 0보다 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무조건 성립합니다. 이건 해가 모든 실수가 해입니다. 마이너스 1보다 당연히 크거든요. 이것만 풀면 되는 것 같은데 이걸 풀게 되면은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 절대값이 9보다 작으니까 사이값이군요.
쌤이 실수 하나 한 거 있다. 원래 5에 등호 없죠? 답에는 등호 없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x의 범위는 그런데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네. 이걸 한 번 더 하라고 하네. 절대값이 a보다 작으니까 사이값이겠네요. b를 이항해 준 다음에 3배 하려고 하거든. b를 이항해 주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인데 3배 해주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b인가? b를 이항해 준 다음에 3배 했더니 3a 마이너스 3b인 것 같아요. 이거 두 개가 서로 같다고요? 그래서 앞에 값끼리 똑같다고 놓게 되면은 a 플러스 b의 값이 인가? 뒤에 값끼리 똑같다고 놓게 되면은 a 마이너스 b의 값이 4인가요? 그때 a, b를 구하라고 합니다. 2a가 6이니까 a는 3이고요. b는 마이너스 1인 것 같습니다.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답이 돼요. 또 풀어야 될 거는 다음 거. 질문 안 한 건 다 맞췄다는 얘기죠? 자, 다음 거로 갔습니다. 21번, 1회 21번, 20번, 20번, 21번. 이차 방정식이 있는데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값이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어디로 블록이야? 최고층계수 마이너스 1이어서 위로 블록이 된 게 있고요. 빵이 얘기하는 건 x축을 얘기하거든. y는 빵. 근데 둘이 만나 생기는 근이 있는데 그 근의 값들이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라고 0 사이 있대요. 베타의 값은 0과 2 사이 있대요. 그럼 이 문제는 수근수, 근수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근이 서로 숫자로 인해서 떨어져 있네요. 근이 떨어져 있으면 뭘로 푼다고요? 다시 생각해 볼래요? 해주야, 해주야? 왜 머릿속에 안 남아 있어, 왜? 근이 붙어 있었을 때는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사용하고요. 근이 떨어져 있을 때는 함수값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는 함수값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근이 가운데 숫자로 인해서 떨어져 있으니까요.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려고 하거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한 건 0보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은 0보다 이제 0 대입하려고 합니다. 0 대입한 건 별로 의미가 없다. 0 대입한 건 0보다 커야 되죠. 2 대입한 녀석의 값 계산하려고요. 2 대입했더니 이게 0보다 따라서 K의 값은 0보다 커야 되고요. K의 값은 2분의 3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 범위 있는 정수 K를 구하라고요? 이 범위 들인 정수가 누구예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건 2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차 방정식이 어디로 블록이죠?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가 있습니다. 0이 의미하는 것은 x축을 얘기합니다. 근데 두 개의 근이 모두 다 1보다 크다라고요? 여기 알파 베타라는 근이 있는데
두 개의 근은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두 근이라고만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수, 근의 문제로 근이 서로 붙어 있습니다. 근이 붙어 있기 때문에 뭘 사용한다고요? 자, 첫 번째 판별식값 계산하고 있습니다. k-3의 제곱 마이너스 4의 값이 판별식인데 판별식이 0보다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말고 생각해서 말할까요? 판별식이 0보다 두 개의 근을 가져요. 서로 다르냐고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중근일 수도 있어요. 판별식은 0보다 커났습니다. 일단 산수부터 해볼까?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5가 되거든? 인수분해했더니 k-1이라고 k-5인데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해가 누구라고요? 1보다 작고 5보다 크다고요? 네, 첫 번째 범위입니다. 두 번째 거 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 대칭축을 사용할 건데 대칭축이 누군지 알아요? 맞아요. 대칭축 k-3인데 대칭축의 값은 누구보다? 0이 어디 있어요? 내 눈에 0은 안 보이는데요? 누구보다? 대칭축의 값은 1보다 오른쪽에 있나요? 숫자 1보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따라서 k 값은 4보다 큽니다. 세 번째는 뭐 할 차례야 이제? 함수값 1 대입하려고 하는데 나 지금 여기다 1 대입하는 중이야. 함수값 1 대입했더니 0보다 따라서 k값의 범위의 값은 이항했던 2분의 11보다 작다? 2번하고 3번을 만족하는 게 4부터 2분의 11까지? 근데 5보다 커야 돼? (5하고) 2분의 11을 두 개 곱한 다음에 2배 하세요. 또 풀어야 될 거는 22번. 그림과 같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1인용 좌석을 배열하려고 합니다. 가로의 줄수와 세로의 줄수를 합해가지고 13개입니다. 40명 이상이 앉을 수 있도록 좌석을 배열하려고 가로에 들어가는 최대 줄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가로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줄수. 가로의 줄 이건가? 이게 세로의 줄인가? 한글을 좀 애매하게 써놨네. 가로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줄수는 아마 이 세로 줄수를 얘기하나 봐. 지금 옆에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는 여기가 지금 몇 개의 줄인지 모르겠거든? 여기가 만약에 x개의 줄이 있다고 한다면 세로 방향의 줄은 13-x개의 줄이 있는 건가? 가로줄하고 세로줄을 합쳐서 13개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네모가 몇 개 있어요? 두 줄, 세 줄이었을 때 곱해서 6개로 구할 수 있죠? 그럼 전체 좌석 개수는 몇 개 있다고요? 14. 이 값이 40명 이상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얘기하는 문장이 가로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줄수를 구하는 과정이 여기에 좀 해석을 사람마다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를.
여기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건지 여기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마 쌤 생각에는 하나의 가로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세로 줄수를 얘기하는 것 같아. 한 가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줄수. 이런 거 맞아요? 그러면 쌤은 요거의 최대값이 필요한 것 같거든? 이게 인수분해가 되나? 인수분해 안 되지? 돼? 뭘로? 아, 그러네. 5하고 8로 돼? 그럼 13-x의 값은 최대값이 누구지? 8이라고요? 또 풀어야 될 거는? 네, 2회에서 13, 10번. 다음에는 그림은 2차 함수 fx의 그림이 있고요. 이차 함수는 이게 2차 함수입니다. 꼭지점 좌표가 A입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하고 Y축과의 교점 좌표가 B점입니다. 그래프 fx의 Y절편이 B입니다. 그랬을 때 직선 GX라고 하는 직선이 A점, B점을 지났을 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의 개수, 정수 x의 개수가 4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k의 범위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fx 안다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fx 그림이 2차 함수의 그림이 직선보다 위에 있기를 원하니? 그럼 이 B점의 x좌표부터 A점의 x좌표까지 사이에서 여기 사이에서 포물선이 더 위에 있고 직선이 더 아래에 있나? 그래서 지금 0부터 어디까지인데 그건 대칭축인 것 같은데? 대칭축이 누구예요? 2분의 k라고요? 이 부등식의 해는 0부터 B점의 x좌표인 0부터 2분의 k까지인가 봐. 요 사이에 정수 x의 개수가 4개였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요 속에는 정수의 값은 1, 2, 3, 4가 들어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네? 우리의 바램은 2분의 k가 어떤 값을 가져야 되지? 4하고 5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니? 동그라미의 값이 4가 돼도 괜찮나 모르겠다. 5가 되는 건 괜찮니? 그 등호를 여기다 달았습니다. 따라서 8부터 k의 범위의 값은 10까지인가? 또 풀어야 될 거는 19번.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1이 있습니다. 함수는 지금 아래로 블록에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빵은 x축입니다. 두 개의 근의 값이 있는데 두 개의 근 사이에 1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근수근의 문제이기 때문에 뭘로 풀어요? 네, 근이 서로 숫자로 인해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함수값만 가지고 풀어요. 유일한 숫자인 1을 갖다 대입하면 되겠네. 1 대입했습니다. 0보다 1을 갖다 대입했더니 나오는 점의 y좌표는 0보다 작다인가요? k-3, k 플러스의 값이 0보다 작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k는 3까지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정수의 값이 0, 1, 2, 3개인가? 풀어야 될 거는 2차 방정식이
두 군의 부호가 서로 달랐으면 좋겠고요. 음의 근의 절대값이 양의 근의 절대값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1번만 있으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2번이라는 조건도 추가되어 있네. 아래로 블록입니다. 두 개의 근의 값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값이 1이고 여기 있는 게 마이너스 2라면 마이너스의 절대값이 1의 절대값보다 큰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1이면 y축은 약간 오른쪽에 있을 것 같은데 이래야지 음수의 절대값이 양수의 절대값보다 큰가요? x축과 y축에 만나 생기는 이 점 좌표가 빵이지. 근수근의 문제네요. 근수근의 문제이기 때문에 1번 조건만 주어져 있었으면 두 군이 부호가 반대라는 조건이 있었으면 근수근이기 때문에 뭘로 풀죠? 함수값이 누군데요? x한테 누구 대입했는데요? 0 대입했더니 누구라고요? 네, x한테만 0 대입한 거지 k한테 0 대입한 거 아니죠? 자, 0 대입한 3-k가 0보다? 따라서 k값은 3보다 큰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거는 음수의 근의 절대값이 양수의 근의 절대값보다 크기 때문에 y축이 약간 오른쪽에 있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대칭축의 값은 음수인 거니? 대칭축의 값이 누군데? 분모 양변 2배 2배 했고요. 인수분했더니 k-2하고 k-6인가? 이 둘까지 두 개의 공통범위가 필요합니다. k값이 될 수 있는 걸 찾으세요. 곱해야 될 거는 지금 1회만 질문한 거 아니야? 아, 2회까지 다 했네? 나머지는 다 맞췄다는 얘기 맞아요?